이 안녕. 자, 오늘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얘를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정규분포를 가지는 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요.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즉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많이 흩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많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지만 크게 동일한 것은 이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정규분포 곡선의 가장 큰 특징. 자, 그래서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우리 이항분포 표시하듯이 n이라고 하고요. n,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걸 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다. 즉 x축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닿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확률은 0.5, 왼쪽의 확률도 0.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그마가 일정한데 평균이 변하면 이 축만 바뀌고 모양은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은 일정한데 시그마가 바뀐다. 그럼 방금 얘기했죠. 시그마가 시그마가 달라진다면요, 여러분 평균은 그대로야. 그런데 시그마가 커져. 즉 표준 편차가 커지면 많이 흩어졌어. 이렇게 가야 돼요. 시그마가 작아, 덜 흩어졌어. 많이 모여 있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규분포 곡선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정규분포 곡선인데요.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에요. 표준 편차도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 평균과 시그마 제곱을 쓰는데 얘가 분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n 0,1이라고 나타냅니다.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 그 친구랑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한테 표준 정규분포는 없고 그냥 정규분포만 있어. 사실 이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다 바꿀 수 있거든. 어떻게 바꾸는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청 다양한 정규분포가 있잖아. 평균이 10이고 뭐 표준 편차가 3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친구들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래프를 뭐 알든 모르든 그려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정규분포들이 모두 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요, 아무리 다양한 정규분포라도 일단 그것이 정규분포라면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고 그래프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를 여기 표준화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요,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n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인 거예요? 시그마 제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변수 확률 변수 x를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 즉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모든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진짜? 왜? 그쵸? 이상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 대신에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써보도록 할게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죠. 맞죠? 그럼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누구죠, 여러분? m이잖아요. 뭐 나와요? 0 나와요. 자, 시그마가 누구였든지 m이 누구였든지 간에 이 식을 거치면 평균이 0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V도 한번 구해볼까요?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n인데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떤 수를 똑같이 더하거나 뺀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믿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누가 되나 볼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근데 얘가 누구예요? 시그마 제곱이거든. 자, 넣으면 여기서 있네요. 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맞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든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네들은 모두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뀔 수 있어. 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돼. 모든 변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표준화 상수 Z라고 봅니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어떤 확률이든 어떤 분포든지 어떤 연속 확률 분포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정규 분포는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꿀 수 있고요. 이 표준 정규 분포도 곡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좋은 게 뭐냐면 이 넓이도 다 나와 있어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예를 들어 내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표준화된 확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다 나와 있어. 자, 책의 뒷부분을 펼쳐볼게요. 삼각함수 표 배우면 삼각함수 표, 삼각함수 배우면 삼각함수 표 있듯이 표준 정규 분포 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으면 1.00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세로줄에 있는 것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수점 아래 이제 둘째 자리까지 있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찾아보시면 여기가 0.341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 절반은 여전히 넓이가 얼마예요? 0.5예요.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 잘 안 보이지? 너희들한테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1 이하면 여기서부터 쭉 다야. 그치? 근데 이만큼이 0.5고 여기가 0.3413이니까 거기서 0.8413 이렇게 구한,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게.
그리고 필수 예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예제 16번에 오늘 졸리니? 너무 다운돼서 지금. 확률분수 x에 대해서 x가 12 이하 그리고 x가 18 이상인데 m의 값을 구하래.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 아니고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모양은 비슷하잖아. m에 대해서 좌우되겠지. 표준 정규분포는 0에 대해서 좌우되겠지. 자, 그런데 얘가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일 확률이 좀 어디라고 해야 돼? 어떻게? 서로 같대. 그럼 평균이 어디 있겠어? 얘네들의 중간에 있겠지. 그럼 어딜까요? 15. 더해서 이거 나누시면 돼요. 끝났어. 어때? 너무 좋잖아. 어떻게 이걸 오늘 안 나갈 수가 있니, 얘들아? 그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률 변수가 z예요. z. 표준화를 했단 얘기야.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첫 번째 25 이상 40 이하를 먹어. 자, 이것을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러면 얘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무조건 이거야. 그러면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z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요. 요게 뭘 따르는 곡선이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친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얘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들아 정규 분포 곡선이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아니니?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1.5까지의 넓이와 같을 거고 넓이가 확률이잖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치? 자, 그래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 얼마? 0.4332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표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은 확률인데요. 60 이상의 확률. 자,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거쳐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합니다.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무조건 이거야.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를 거치면 표준화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얼마죠? 2인가요? 그럼 또 곡선을 그려요. 여러분 그리세요. 여기가 0이고요 2 이상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어디부터 어디를 봐야 돼? 0부터 2까지가 얼마인지 봐야 돼.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포는 무조건 0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모든 확률은 0 이상 얼마 이하.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1.0이다 그러면 0 이상 1.02 이하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는 숫자들은 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0 이상 누구 이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477.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넓이 다 얼마예요? 0.5예요.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0.5에서 0.477을 빼주면 돼. 어떻게 하네, 그치?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예제 18번. 너는 진짜 안 더워? 그래? 나만 더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x가 k 이상의 확률이 0.0013을 만족시키는 상수 k를 찾으래요. 그럼 얘들아 잘 봐. 또 그려. 그럼 얘들아 얘가 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뭐뭐 이상이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을 거쳤다는 얘기잖니? 그치? 뭐뭐 이상인데 작아요. 그러면 여기야 여기. 이만큼이 0.0013인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야? 0.5 빼기 0.0013이니까 0.4987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해볼게. 표준화를 해보자.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를 했을 때 0.0013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0 이상 요 숫자 5분의 K-50일 확률이 0.4987이어야 돼. 내가 잘 썼니? 이해됐어? 자 그럼 0.4987일 때가 언제야? 3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기잖아. 여기 봐야지. 그치? 이 숫자가 여기야. 맞니? 그럼 그 이상일 확률은 요건데 0부터 요거까지의 확률은 0.4987. 0.4987이 나올 때 이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3이라는 걸 표에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일 나와 있죠, 표가. 자 그러면 이제 19번 하고 20번 볼게요. 여러분 저희 오늘 만나고 금요일에 만나죠? 금요일은 일태 범위 없어요? 왜일까요? 다 해요? 다 그냥 볼 거예요. 그냥 볼 겁니다. 이벤트요? 전체 범위가 아니라 랜덤이라고요? 전체 범위긴 하죠. 근데 거기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여태까지 본 것 중이에요? 아닙니다. 배운 것 중이에요? 네. 한 3, 4문제 어려워요. 나머지는 진짜 쉽고. 몇 문제예요? 8문제. 절반이 거니. 8문제. 솔직히 말하면 3문제가 어렵고 5문제가 안 어려운데 분명 이 중에 하나는 좀 약간 그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널찍하게 얘기해봤어요. 자, 아니 근데 이렇게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가 그래도 숙제 없어져.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2학년 학생들의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이렇게 커? 이건 아니지.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 그렇죠. 평균보다 못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부분에는 평균보다 넘는 사람들과 평균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평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야.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 그러면 이제 일단 확률을 구하면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70 이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규분포 곡선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164,5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표준화 해보겠습니다. 그럼 170 빼기 164 나누기 5. 자, 얼마인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6 나누기 5니까 얼마예요? 1.2일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여기 1.2 있다. 자, 1.2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볼게. 자, 여기는 0이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1.2 이상의 확률 여기를 찾는 거야.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표에는 이런 게 없다. 무조건 0 이상, 누구 이하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1.2라고 써져 있는 그 표에서 보면 그게 바로 표에서 1.2 이하의 확률이고요. 그게 0.3849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전체 0.5에서 0.3849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5 빼기 0.3849를 합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1151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확률이야. 그래서 확률은요, 비율이잖아요. 전체 분의 부분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1.51%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
구하래. 몇 명인지. 아, 그래서 저기 1000명을 줬나봐. 얘들아, 우리가 이걸 구하면 비율이 나오잖아. 그 비율에다가 전체 학생 수를 곱하면 실제 학생 수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건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표준화 160 빼기 164 나누기 5 170 빼기 164 나누기 5 이렇게 하는 거죠. 봤더니 마이너스 0.8 1점이에요. 또 그래프를 그리세요. 나중에는 안 그리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0.8 여기가 1.2 그러면 확률은 이만큼이잖아요. 0부터 마이너스 0 마이너스는 표준 정규분포에 없는데 얘들아? 대신 0부터 0.8이 있잖아, 그치? 그거랑 같겠지? 0부터 0.8이 0.2881 그 다음에 0부터 1.2가 0.3849 더해주시면 0.673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다가 1000명 곱하면 약 673명이 오, 많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확률을 구해서 그거에다가 전체 수량을 곱해서 실제 수량을 구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제 필수 이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될 거예요. 그러고 끝나요? 아유, 왜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개인적으로 좀 책검사도 좀 한번 해보고 다들 숙제 잘해오시긴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어요. 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 그리고 표준 편차가 75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냐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점수를 X라고 한다면 K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합격하려면 2000명 중에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320명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해, 그지? 얘들아 쉽지 않아. 너희들의 취업을 응원한다 선생님이. 쉽지 않네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100분의 16이라서 0.16. 그럼 이거는 그냥 그 확률 변수 x잖아요. 점수라고 하는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45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점수가 k점 이상이면 이 확률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문제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찾는 거죠.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450을 빼고 75로 나눴을 때 확률이 0.16이어야 돼요. 그림을 또 그려요. 자,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 이상의 확률이 0.16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야? 0.34여야 더해서 0.5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0부터 1 이하의 확률이 0.34래.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래서 K-450 나누기 75가 1이면 K-450이 75고요. K는 얼마야? 70. 525.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20번 예제부터 느껴지셨겠지만 문제에서 말하는 게 내가 공식에서 사용할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어디까지 낼까? 173초까지 내도 되겠죠? 네, 173초까지 내고요. 오늘 지금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 그 부교재를 개별적으로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